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e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그럼 이제 표본 분포의 평균과 분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표본 분포의 평균과 분산. 자, 모 평균을 뮤라고 놨고요. 모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놨습니다. 즉 모집단인 거예요. 예, 전체 집합이에요. 여기에서 크기 n개인 랜덤 표본을 뽑아요. 예, x1, x2에서 xn까지 이렇게 추출을 했어요. 예, 이렇게 추출을 했을 때 여기 크기가 n이라는 것은 예, 표본의 개수를 표현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랜덤 표본에서 x1부터 쭉 xn까지 여기에 표본, 요게 n개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x1에서부터 쭉 xn까지 평균을 한 거, 이거는 전체 모평균이에요? 아니죠. 이건 표본 평균이에요. 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x바로 표현했던 거예요. 모평균은 뮤로 표현했지만 예, 기호 자체도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기대값, 예, expectation value of x 바, 요거를 우리가 뮤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 x 바는 확률 분포들의 평균을 뽑은 거죠. 그리고 이게 모평균이 돼야 된다라는 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그리고 분산, x 바에 대한 분산, 요거를 찾아가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 요건 뭐예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그래서 x 바에 대한 표준 편차는 어떻게 썼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분산의 제곱근을 취하면 표준 편차가 되고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럴 때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면, 그쵸? 표본 분포 x 바도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표현이 n, 정규 분포죠. normal distribution, n의 가로하고 mu, n분의 시그마 제곱, 요거를 따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모집단이 비정규 분포일 때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정규 분포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CLT, Central Limit Theorem,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예,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n의 mu, n의 시그마 제곱 요거를 따른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던 중심 극한 정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예,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랜덤 표본을 뽑았어요. 그리고 n이 충분히 크다면 최소한 30개 이상이 될 때 이 표본 평균 x바는 모집단의 분포 모양에 상관없이 예, 관계없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n의 mu,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요 중심극한 정리는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예, 요거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 앞에 중심극한 정리를 다시 한번 뒤져보고 그리고 계속 진도를 따라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대학 신입생 중 여학생의 신장은 평균이 165cm랍니다. 이거 우리나라 맞아요? 예, 맞겠죠, 요즘은? 그리고 표준 편차가 5cm인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인가 보네요. 이때 100명의 여자 신입생을 랜덤하게 뽑았어요. 이거 뭐예요? 전수조사예요? 샘플조사예요? 샘플조사입니다. 대학생 신입생이 100명 이상인데 그 중에 여자 신입생을 100명을 랜덤하게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균 신장을 구할 때, 키를 구할 때 166cm 이상이 될 확률을 찾아봐라 라는 문제네요. 예. 자, 하나씩 풀어갈게요. 평균 뮤가 165예요. 이거는 모집단의 평균이라 그랬죠. 예. 그리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 값이 5cm라고 주어졌죠. 즉 무슨 말이에요? 165가 평균일 때 거기서 5 뺀 160부터 5를 더 보탠 170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표본의 크기는 n, 100이라고 주어졌어요. 100명의 여자 신입생. 예. 자, 그럼 x바의 정규 분포는 어떻게 써요? 우리 앞에서 바로 배웠던 거죠. 정규 분포, normal distribution. n은 mu,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뮤, 시그마, n 다 갖다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럼 n에 뮤가 얼마예요? 평균값 165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시그마 5라 그랬죠? 예, 표준 편차 5cm. 그러니까 5의 제곱을 위에다 썼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100이래요.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명의 표준 집단에서 랜덤하게 뽑을 때 확률은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x의 바가 166보다 클 확률.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예요? 100명의 신입생 중에 여학생을 뽑았을 때 랜덤하게 이때 평균 신장을 구하니까 166cm 이상이 될 확률을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요 확률이네요. x바가 166보다 큰 확률, 요걸 찾으란 얘기네요. 그럼 이제 요거 우리 표준측도 z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요건 p에 z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 예, 우리 앞에서 했었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x의 바. 이게 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됐어요? 시그마가 안 들어가고 샘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에도 x 마이너스 뮤가 아니라 x 마이너스 x 바라는 값이 들어갔죠. 자, 여기다 이제 숫자를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어떤 확률? 요런 확률. 뭐 z가 예, n 100 집어넣고요. 그래서 루트 100분의 시그마 5. 그 다음에 166이죠. 우리가 구하려는 게. 그 다음에 평균 x바는 165라 그랬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어떤 확률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찾으면 되는 거죠. 예, 요거 여러분 계산할 줄 알아요? 예, 앞에서 우리 많이 연습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오른쪽 꼴이 2 이상인 값을 찾으면 0.0228 요게 얻어져요. 이거는 여기서 자세하게 안 다룹니다. 앞에서 너무 많이 다뤘던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166cm 이상이 될 확률을 찾았어요. 자, 이거하고 비교 문제가 바로 연달아 그 다음 예제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앞의 문제와 비교 문제입니다. 뭐가 비교인가 보죠. 우리나라 대학 신입생 중 여학생의 신장은 평균이 165라 그랬어요. 예, 앞의 문제하고 똑같은데 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cm인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자 이랬어요. 여기도 앞에하고 똑같은데? 예, 여기도 앞에하고 똑같아요. 자, 근데 뭐가 달라져요? 이때 한 학생의 신장이 166cm 이상일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100명을 샘플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갖다가 지지고 볶아가지고 전수조사를 했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교예요. 요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요? 자, 일단 x가 166보다 큰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죠. 예, 그럴 때 요거 우리 앞에서 표준측도 z를 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바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가 들어가 버렸죠.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즉 모집단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자리에 그게 들어갔고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x 바가 들어갔는데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풀면 자, z는 뭐보다 커요? 자, 시그마가 얼마예요? 5cm니까 5 집어넣고요. 우리가 구하는 값이 166cm 이상이니까 여기 166이 들어갔고 평균 얼마나 그랬어요? 165. 요렇게 바뀌네요. 자, 그럼 뭐예요? z는 0.2보다 큰 확률을 찾으란 얘기죠. 앞에 거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계산하면 0.4207 요러한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건 어디서 얻어요? 예, 정규 분포 표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요거 내가 암산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종합해 보죠. 왜 이 두 가지의 값의 확률이 달라졌을까요? 자,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루트 n 분의 시그마라고 계산했죠. 그래서 이게 2분의 1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표준측도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분모로 가서 x 마이너스 x 바라는 값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측도 z 값이 밑에 분모가 2분의 1이 됐고 위에는 166 빼기 165가 돼서 값이 2가 떨어져 나온 거죠. 하지만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시그마가 5라는 값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z 값, 즉 표준측도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라는 값을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요렇게 분모가 5로 간 거고 분자는 변함이 없죠.
예, 어쨌든 이렇게 계산이 되면 요거는 0.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찾으란 얘기예요. 위에 거는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찾으란 얘기고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값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9장에서 다루는 이 표본 평균, 여기에 대한 평균과 분산, 요거를 고려할 때는 표준 칙도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이 표준 칙도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거를 표준편처럼 보고 그 다음에 평균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이 모집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표본을 뽑은 샘플 표본 평균의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예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앞에 8장에 통계 정리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는데 우리 이번 챕터 9장 표본 분포 그리고 여기에 따른 평균과 분산도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나왔었던 건 앞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화 시킨다. 정규 분포화 시키면 뭐가 장점인데 정규 분포 표를 보고 직접 계산을 안 하고도 우리가 근사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러한 테크닉이 앞으로 10장과 11장에서 계속 반복돼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챕터 9장은 여러분 별로 고생 안 하셨죠? 예, 그럼 이제 우리 10장에서 만나도록 하죠.